예, 뭐 이제 조금 응용한 건데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축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에요. 축이. 근데 구간은 어디를 줬죠? 0에서 1이면 대충 이렇게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얘의 최소값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값 어디서 나오겠어요? x가 0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0을 대입한 값이 3 더하기 k인데 얘가 최소값은 4다. 이런 식으로 해서 k를 구하게 되고 얘는요, 축이 3이거든요. 축이 3이에요. 1에서 4면 누가 멀죠? 1이 멀죠? 대충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x는 1에서가 높아요. 최대값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그게 1이다. k는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얘는 축도 우리한테 구하라는 문제 비슷한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뒤집어져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마이너스 1이 축인데 이거 꼭 뒤집어 넣어 이렇게만 그리실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에서가 최대가 나오고요. 그냥 K네요.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고 그게 K다. 얘도 마이너스 1이 축이네요. 얘도 뒤집어져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나 혹은 꼭지점을 직접 구하셨으면 그 꼭지점의 y좌표 2 더하기 k 요게 혹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은 2 더하기 k죠? 똑같이 나와요. 이게 미안요.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1에서가 가장 낮죠.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k인데 얘가 마이너스 4다. k는 2가 답이 되겠고 뭐 이런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k에다 2를 넣으시면 4가 최대다. 뭐 이렇게까지도 응용되는 게 뒷부분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3이 있고 5가 있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x만큼 더하고 여기는 x만큼 뺐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x를 가로는 뭐겠어요? 3 더하기 x일 거고 세로는 뭘까요? 5 빼기 x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이 가로 세로를 나타낼 수가 있고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x는 당연히 는까지는 아니고 x의 범위가 뭘까요? 0보다는 크겠죠. 네, 마이너스는 안 될 테니까 어디까지일까요? 5까지죠. 네, 5에서 줄어드는데 네, 더 줄일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게 돼요. 이 범위에서 넓이의 최대값 이 둘을 곱하면 이게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2차식류의 최대값 구하는 게 안에서 축이 나오게 돼요. 하다 보면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더하기 15여서 축이 1이죠. 1에서 최대가 나오고 그게 14가 최대 값이 될 겁니다. 네. 요거는 인식을 잘 하시는 게 좋은 게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하다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요 거리의 최소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막 전개했거든. 할 필요가 없어. 얘는 1에서 13이 1,13이 꼭지점 인식이에요. 사실. 그럼 어디에서? A는 1에서가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좀 더 이제 배운 지들이 다들 한참 돼서 전개를 하고 다시 꼭지점을 찾고 했지만은 그렇다. 2차식류의 최대 최소값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첫 번째,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의심이 많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강 수업했던 걸 돌려보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 항상 범위는 실수 전체죠. A가 안 되는 건 없죠. 이런 얘기를 보통 앞에 깔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있으면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잘라서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유형 문제 좀 볼게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이 뒤에 넘어가서 나올 거고 교점 얘기 얘가 x축과의 두 점 마이너스 1하고 4에서 만난다고 하는 건 뭔 얘기죠? 물론 얘가 만나니까 여기를 지나니까는
뭐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다, 4를 넣어서 0이다 해서 연립을 하셔도 되지만 이게 저쪽에 양수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 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그 A랑 B를 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입은 두 번째예요.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을 풀었겠죠. 요게 나오려면. 그렇죠. 이거의 두 해가 이거다 라는 얘기예요. 근각에서의 관계가 좋습니다. 둘을 더하면 3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죠.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4고 이게 2분의 b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입은 항상 2차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 혹은 어떤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이런 건 전부 근을 얘기하는 거고 그 근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근각계수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네, 이것도 그렇죠. 여기 두 교점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가 얘가 두 해가 이거란 얘기예요. a, b가 나오겠죠. 다시 집어넣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글쎄요, 이게 a가 5인가요? b는 6. 이건 풀려요. 그러니까 해가 나와요.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어떤 안 나오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잘 안 나오는. 이거는 분명히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두 가지죠. 실제로 해를 구하시면 되죠. 근해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그게 거리가 되게 돼요. 근데 그게 싫다라기보다는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풀고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작은 걸 할까요? 뭐 큰 것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거리는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혹은 뭐가 큰지 나는 정확히 안 뒀어 라고 하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걸 구하고 싶으면 뭐 해라? 제곱을 구한다. 얘가 이거 제곱이 똑같고 변형하죠. 그래서 요 앞단원, 3단원, 2단원, 3단원서부터 중요한 변형 공식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했어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고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중요하다. 얘 지금 마이너스 4고 얘가 1이니까 16 빼기 12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뿔마 2루트 3이 되는데 요 거리는 언제나 플러스니까 2루트 3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괜히 했나 싶게. 얘는 그러니까 6이고 이렇게 돼서 해가 1하고 5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4겠죠. 1,0, 5,0 사이의 거리가. 얘인가 봐요. 얘도 방금 한 걸로 풀 수가 있어요. 괜히 한 번 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하면 얘가 0일 때 두근이 해가 알파, 베타예요, 사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첫 번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지금 얘가 3분의 5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려면 양변 제곱을 한다. 그럼 얘는 변형을 한다. 이렇게 바뀌니 절대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플러스 3분의 8 되나요? 얘가 9분의 25다. 9 없고 24 넘어가면 1이네요. 그래서 a가 뿔마 1이다. 모든 상수 a 값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문제 여기서도 나오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역시나 3분의 5다 하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여기가 알파. 얘는 뭐죠, 사실? 두 점의 차가 3분의 5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근의 차가. 그럼 알파를 하나를 두면 얘는 이렇게 둘 수 있죠. 그쵸? 그렇게 방정식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두 근의 차가 얼마다? 2다 하면 한 근을 알파 플러스 2로 둬서 예를 들어 둘을 더하면 2알파 더하기 3분의 5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다 랑
둘이 곱하면 이제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3분의 5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다를 풀어서 여기서 이미 알파가 2개 나오게 돼요. A였나요? 네. 알파를 2개를 구해서 하나 넣고 하나 넣으면 A 값이 2번이 나오고 그게 둘 다 2라고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 어떻게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둘 다 어느 쪽으로든.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랬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랬었지 정도는 돼야 돼요. 둘 다 본인이 능숙하게 풀지는 못해도 둘 중에 어느 한쪽이 꼭 필요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얘도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중상태였던 이차함수 식을 내가 세울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식이고요. 얘 전개하시면 a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a 빼기 1 이런 식이 돼서 얘가 사실 b고 얘가 c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x pq죠. 이거 또 나왔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그 x축과 두 점 사이에서 만나는데 이 거리가 4라고 4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두근을 뭐 알파 베타로 놓으면 빼기로 해볼게요. 요 뺀 게 4다 라는 식이 되고 요거 또 제곱을 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16이다 이런 식이 돼서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16a 제곱 알파 아니죠 미안해요 더하기 a가 있었네요 그렇죠? 4, 마이너스 4니까 16 여기는 좀 귀찮죠 빼기 마이너스 4가 있고 a분의 4a 빼기 1이네요 알파 베타 얘가 16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 0이네요 어차피 얘도 없고 얘도 없고 a가 4분의 1인 것 같아요 a가 4분의 1이면 얘는 1이고요 얘는 0이겠네요 a, b, c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밑에는 위에서 사실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식을 놓는 건데 이쯤 되면 좀 까먹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 문제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꼭지점 좌표를 주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a, b일 때 OA 요거죠 얘가 OB에 얘 2배가 OB래요 그래서 두근의 합이 fx는 0의 두근의 합이 뭐예요? 요거 x좌표 그 x축과의 교점 구할 때 쓰는 방정식이죠 그거의 합이 1이다 요거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을 구해요 그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얘 2배가 얘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 해가 하나를 여기 1대2로 잡으려면 하나 요쪽이 2알파고 요쪽 마이너스 알파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1대2가 되죠 그쵸 이게 합이에요 그 근이에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알파인데 얘가 얼마다 1이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1이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해인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fx는 0에 두 근이 뭐라 그러고 방금? 마이너스 1이랑 2가 해라고 요 방정식의 해가 그럼 기억나십니까? f4x 빼기 k는 0의 해는 어떻게 구했죠? 얘가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2가 되면 되더라 알파 베타로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얘 해가 알파 베타일 때 얘 해는 무엇인가 그 두 해를 구해봐라 라는 식으로 많이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이게 해가 이거니까 라고 해도 그렇고 마이너스 1이나 F2가 둘 다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넣으면 혹은 해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4x 빼기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니까 x는 k 빼기 1 4분의랑 k 더하기 2 4분의 요 두 개가 실제 해가 되게 돼요 요만 앞에 했던 거 굉장히 짬뽕이죠 그래 어쩐다고 두근의 합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죠 4분의 2k 더하기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5.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꽤 어려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가장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좀 얘기가 되게 됩니다. 얘는요, 위치 관계는 그렇죠. 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뭐다? 판별식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요 제곱하면 4에 더하기 m제곱에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m제곱이네요.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없네. m이 1보다 작다. 이런 게 답이 돼서 정수 m의 최대값은 어쩐다? 0이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이다.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위의 식의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요 밑에 판별식은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다. 혹은 나온다. 뭐 그런 거에 이제 그 범위를 구해서 한 건이 잘라지는 문제가 되겠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해서 이런 순서상 세는 거는 판별식을 구해가지고 4분의 4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9가 어쩐다?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보다 작아지는 순서상 자연수 찾으시면 돼요. 제일 쉬운 건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a가 1이면 1이죠. 그럼 b가 1도 되고 2도 되고 두 개가 되게 되니까 이건 두 개인 거예요. 순서상 1,1, 1,2 얘가 2면은 얘는 1밖에 안 되나요? 2도 되죠. 이것도 4 더하기 4라서 그렇죠. 그리고 3이면 안 되죠. 1도 안 돼요. 이미 9니까 두 개 해서 총 몇 개? 4개가 만족하는 순서상이 되게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뭐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범위를 넓혀도 몇 개가 안 돼요. 제곱이 되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요거 한 2배씩 나오나? 아니죠. 한 4배쯤 되겠네요. 뿔마 해가지고. 얘도 판별식이 뭐다? 0 이상이다. 만나도록 하면 그냥 보면 알겠습니까? 이쯤 되고가 아니고 오늘 숙제를 하고 예를 들어 얘가 x축과 만난다고? 판별식 0 이상인 애가 바로 나와요. 거의. 이건 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고. 이게 거의 잘 하셔야 돼요. 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나왔죠.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접하면은 몇 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도 판별식이 0인 게 또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벌써 한 4번? 한 5번? 요 정도 나오고 있는 문제라 판별식이 제곱을 할까요?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빼기 b다. 얘가 0이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 2a 빼기 6k 더하기 a제곱 빼기 b다. 얘가 0이다. a는 3이네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를 했죠. 9 빼기 b 0이니까 b는 9다. 두 개가 나와서 27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좀 지겨워져야 돼요. 이 문제도 3이라고 나왔는데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서 얘는 아예 모르죠. 요거의 두 교점의 x좌표 하면 어떤 방정식을 나눠 푼다?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 ax 더하기 b고 이거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더하기 3x 더하기 1 빼기 b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의 해가 두 교점의 x좌표가 해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이제 또 뭐 하겠어요? 둘이 더하면 1인데 얘가 2분의 a 플러스 3이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2분의 1 마이너스 b다. 이때 각각 펴면 a하고 b가 나오겠죠. 이런 것도 문자가 너무 많아요. 얘 2차 함수 있고요. 얘 직선 있어요. 다음과 같이 만날 때 얘기했죠? 요 방정식을 보면 알아야 돼요. 뭐 둘이 같다고 하고 얘가 넘어온 거예요. 지금 얘가 아십니까? 얘가 mx 플러스 n이다. 내가 넘어오니까 b 빼기 mx, 얘가 넘어오니까 c 빼기 n이 된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요 함수와 요 직선이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만나는 점 하나, 만나는 점 두 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의 눈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냥 준 거예요.
얘를 보셔야 돼요. 왜? 만나는 점의 좌표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이 두 개니까 그거의 x좌표인 얘하고 얘가 이 방정식의 모든 여기까지 이게 연결됐어.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했는데 실근이 무슨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한 게 아니고 얘가 얘 두 개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답이라는 걸 나중에 되면 얘가 문제 난이도 보세요. 얘가 하예요. 하는 뭐예요? 난이도가. 하하하. 웃음 나오는 게 더. 이게 너무 쉽다. 이런 얘기. 그쵸? 예. 딱 보면은 1, 2, 3 안에 이거구나. 예, 1은 그거네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1은 함정이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 쓰고 넘어가야 되는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얘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식이 너무 문자가 많고 그쵸? 문자가 엄청 많아질수록 그 문자의 연연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 보통 그래프나 아니면 문제 자체에서 문자를 무시할 정도의 큰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이게. 얘도 그렇죠. 아까 나왔던 거 또 그거예요. x제곱 빼기 2랑 mx의 교점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연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교점의 x좌표들은 이런 거에 해겠죠. 이 해가 x좌표인데 그거의 차가 4다. 아까 그 문제입니다. 차니까 또 얘가 4다라고 하던지 이번에는 뭐 좀 다르게 알파랑 알파 더하기 4로 놓고 하던지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둘이 더하면 2알파 더하기 4인데 얘가 뭐죠? m이고요.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둘이 곱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4인데 얘가 마이너스 2네요. 어우 귀찮네요. 되게. 그쵸? 4니까 되게 귀찮네요. 왜냐 이게 해가 잘 안 나와요. 알파 더하기 4알파 더하기 2가 0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쩔까? 해를 구해서 넣어야 돼. 아니면 정리를 해서 m을 구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알파가 m 빼기 4, 2분의 m 빼기 4잖아요. 거기에 둘 다 넣어서 그걸 구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냥 알파를 구하죠. 1분의 마이너스 2 뿔마 4 빼기 루트 2네. 그러니까 얘를 알파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죠.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고 루트 2가 m이 될 거고 얘가 답이겠네. 양수 m이니까. 지금 이쪽을 넣으면 이제 음수가 나오는 마이너스 루트 2인가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요것도 그래요.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하는 순간에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얘랑 얘 연립을 했을 때 해다. x제곱 더하기 p 빼기 3x 더하기 q 더하기 1은 0의 해가 이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되고 그중 한 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나머지 한 점은 이제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왜? 여기 그래 있잖아. 유리수 PQ. 계속 확인하라 했죠. 1 유리수고 얘 유리수고 얘 유리수니까 결국엔 나머지 1 빼기 루트 3이 한 건이고 1 더하기 루트 3이 한 건인데 이거야말로 근과 계수의 관계 또 두 번 쓰시면 예, P하고 Q가 나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오늘 할 텐데 특강 시간에 평행이동. 얘는 이게 그래요. 이것도 2차 함수 쪽 얘기가 좀 나온 건데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얘를 y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6x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어떤 식일까요? 그 식이 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x좌표 합이 0이래요. 그러니까 이동시킨 식을 내가 알 수 있으면 mx랑 연립을 해서 그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듣고 계시죠? 거의 번역이에요. 진짜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게 곰곰이 생각해서 그렇게 알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 독해할 때 그러잖아요. but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벗이라고?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읽고 넘어가는 수준의 얘기가 돼야 되고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입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좀 형성이 돼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뭐가 얘를 뭐 이동을 했겠죠. 그 식만 안다면 얘랑 연립 같다고 해서 만든 그 방정식의 두 근이 합이 0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사실 이거죠. 요거 구해야죠. 얘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는 식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오늘 조금 문제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 원래 공식 비슷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걸 배우고서도 이렇게 해요. 뭘 찾죠? 꼭지점을 찾습니다. 왜? 이차 함수는 평행이동을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인가요? 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가 움직여요 결국에? 꼭지점이 움직여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게 얘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예, x축으로 4만큼 그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x제곱 계수가 안 바뀌어야죠. 그게 평행 이동의 의미죠. 얘가 폭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생긴 걸 결정을 하니까 얘가 바뀌지 않아요. y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요 식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얘랑 얘기했죠. y는 mx. 네, 요거를 연립을 해서 만난 점에 x좌표 합이 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m이거든. m 더하기 2x인가요? 그러니까 m 더하기 2x 어쩌고예요 사실. 어쩌고라고 해봤자 마이너스 11인데 요건 안 구해도 된다고. 왜? 두 분의 합이 0이라며.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분의 p니까 m 더하기 2가 뭐다? 0이다. m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평행 이동도 중요하지만 얘는 솔직히 좀 몰라도 됩니다. 진짜로. 어차피 오늘 이따 특강 시간에만 하고 그걸 야 몰라도 요 정도는 나중 얘기니까 거기서 더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기에 x좌표 PQ의 x좌표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눈에 잘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뭐예요? G0이 마이너스 2일 때 넘어갔네. G0이 마이너스 2일 때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는 사실 이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와 베타에서 x축이랑 만나고 이 직선이랑 만나는 게 이거는 감마 r이 아니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감마입니다. 네, 그래서 감마 r과 비슷하죠. 네. 그리고 gx라고 하는 애는 직선이죠. 얘가 알파랑 감마에서 얘가 해서 만나요. 그렇죠? 그럼 사실 얘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반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fx라는 식을 나는 쓸 수 있어요. 왜? x제곱 계수는 1이죠. 그리고 x축과 만난 두 점이 알파하고 베타죠. x축과 만난 두 점이 알파랑 베타.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런 스킬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가면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네. gx는요. 기울기라도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기울기 애매. 얘도 어디 지나요? 알파 콤마 0 지나죠? 그러니까 직선의 망정이 세우기. 알파 콤마 0. 네,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감마라는 해는, 이 감마라는 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둘이 같다고 해서 나온 거죠. 그거의 한 해가 감마인 거예요. 나머지 한 해는 뭘까요? 잘 들어봐요. fx랑 gx가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한 해가 감마예요. 왜? 교점의 x 좌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해가 두 개잖아요. 보통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해는 뭘까요? 나머지 한 해는 뭘까요? 네. 여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x축 위에서 만나면 꼭 못 알아채시더라고요. 이렇게 떠 있으면 땡땡땡 해줘. 한 해가 감마구나를 아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요
알파랑 감마는 누구의 해예요? 요 이제 전개 안 하고요. 왜냐면 예, 요 둘이 같다고 하고 이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놔두는 게 인수분해가 훨씬 쉬워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 그래서 요거의 해가 알파랑 감마인 겁니다. 요 방정식의 해가. 근데 실제로 알파는 나와요. 왜냐? 얘가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얘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x 빼기 알파. 그러니까 여기서의 해가 나와요. 요거 이제 x 빼기 베타 빼기 m인데 x가 뭐예요? 알파 나오잖아요. 또는 베타 더하기 m이네요. 오케이? 근데 이쯤에서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사실 이 베타라는 애는 알파 더하기 3이고요. 감마는 베타에서 2를 또 더한 거니까 얘가 뭐죠? 알파 더하기 5예요. 한마디로. 아시겠어요? 알파 더하기 5예요. 그래서 요게 근데 얘기했죠. 얘가 알파고요. 요 나머지 얘가 베타 더하기 m인데 그쵸? 얘는 감마예요. 네, 눈치가 빠른 학생인데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눈치가 빠르. 그럼 뭐 구했냐고. 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하나는 감마고 하나는 알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한 거예요. 실제로 알파가 나와요. 얘는 공통인수거든요. 나머지 하나를 구했을 때 이게 뭐 해야 돼? 감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요게 키 포인트예요. 이 문제에서 쭉 놓고 이런 스킬도 다 필요하지만 다 풀었을 때 얘가 돼요. 얘는 아까 그래서 했거든요. 베타가 아까 알파 더하기 3이고 m 얘가 알파 더하기 5래. 보세요. 알파가 없어져서 m이 2인가요? m이 2로 나와요. m이 2라고 우리가 기울기 뒀던 게 G0이 아까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쵸? 여기서 알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G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겠죠. 여기에 0 들어오면 얘가 2가 됐었고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알파는 얼마다? 1이야. 알파가 1이면 알파가 1이면 베타는 4고 감마는 얼마 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오케이? 그래서 fx식은 아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라면 이런 식이고요. 이런 식이고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f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1, 4, 6이었죠? f 11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11은 넣으세요. 10 곱하기 7이니까 70이 답이 되나 봅니다. 얘와 얘가 접한대요. 이거는 둘이 같다고 하고 접하니까 해가 뭐다? 하나밖에 없다. 요거 더하기 없네요. 이거 넘어가서 k 빼기 1x인가요? 요거 2네. 어쩐지 이상하다. 2거든요. 넘어오면 1이에요. 요거의 판별식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0이 돼야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잘 몰라도 이제 점점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좋다고 하긴 그런데 접한다 이런 말을 하고 2차식 들어가 있으면 x축이든 이런 직선이든 판별식 0이라는 걸 너무 쉽게 해요. 나중에 벌써 아마 좀 익숙해질 텐데 근데 선생님 이제 바람은 좀 정확히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0인지, 왜 0보다 큰지, 왜 0보다 작은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얘도 얘하고 이제 같다고 놓은 2차 방정식이 근이 1개 이상은 있다. 즉 실근이 1개 이상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연립에서 넘어갔을 때 둘이. 만나지 않게 한다. 이게 뭐라고 하자.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5a제곱 빼기 1은 만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일단 연립을 하고 얘 해가 어째요? 이렇게 실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더하기 2니까 1 빼기 2a인가요? x 더하기 5a 제곱 빼기 1 빼기 k가 0. 이 상태에서 뭐 판별식을 구해봐도 되겠지만 이거 3개면 그냥 넣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FA라 하자 그랬죠. F2를 구하려면 일단 여기 위에 내용 하나도 상관없이 이렇게 뭐뭐라 하자고 F2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뭐 대신에 K에다 1 넣나요? A에다 1을 넣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서. A에다 1을 넣으면 식이 쫙 나오고 K 혼자 남겠죠. 그쵸? 예. 얘가 그 식이 어째야 돼요? 지금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냥 요상도 이게 일반적인 진짜 FA를 구해봐. 네, 식이 뭐야? 라고 요게 이제 어떻게 구해라고 하면 요 상태에서 판별식 하셔도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 판별식 하시면 요 2가 있죠. 4a제곱 빼기 4a 더하기 1 빼기 5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가 어째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K의 개수니까 K의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요. 얘가 A제곱 더하기 4A 빼기 2입니다.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기했죠. 그 F1은 1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힘들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는 게 힘들면 그냥 여기서부터라도 보셔야 된다. 이게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그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지금 안 만나도록 한다고 했고. F2는 뭐라고? A에다 2를 넣었을 때 그거의 판별식이 또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을 사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할 거면 3번을 해야 되니까 좀 문자가 있고 복잡하더라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1 넣으면 3인가요? K가 3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F1은 얼마다? 2입니다. 네, 3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예요. 아시겠어요? F2는 어디에? 여기 넣으시면 8 빼기 6이에요. 6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5예요. 이거는. 그리고 F3은 여기 3 넣으면 9, 뭐죠? 12, 21, 19보다 작은 거니까 18이 답이 되게 돼요. 이런 걸 해놓기 싫으면 여기서라도 넣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집이 되면 뭐뭐를 FA, FK, FM이라고 하자, GM이라 하자, GT라 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뭘 G1이든 뭐 얼마든 구해라 하면은 GT에서 G를 구하라고 하면 T에다가 1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데서 X나 뭐 혹은 뭐 K에다가 뭐 1 넣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 다시 얘기해요. 아시겠죠? F1을 구해라. 뭔 말인지 난 모르겠어? 일단 1 넣고 보세요. A에다가 적어도. 그런 다음에 읽으세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가요. 얘와 얘가 만나지 않게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K의 개수를 찾으면 되고 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3개니까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F1에서 F10까지 구하라 하면 좀 빡치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렇게도 안 나와요. 규칙이 생겨요, 이제. 10개쯤 되면. 10번을 구해서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지금 규칙이 없거든요, 사실상.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차 함수가 있어요.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어떤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죠. 내려오는 직선인데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모양이 이래야 되죠. 항상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하고 넘어가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만나면 안 되죠. 이게 항상 위쪽에 있는 거냐고. 아니면 이게 항상 위쪽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 만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얘기니까. 예. 얘는 그러니까 몇이죠? 얘는 좀 얼른. 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얘는 cx 더하기 d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ax 더하기 b는 0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왜? 요거는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얘만 보시는 거예요. 얘랑 뭐 x축이랑 어째요? 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0이다의 해는 무슨 건? 중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D1이라 하면 A제곱 빼기 4B가 0이 지금 돼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번호 맞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럼 C나 D 이런 게 얽히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쪽이죠. 누구랑?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를 연립 같이 같다고 놓기 시작을 하고 식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얘는
얘는 어때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판별식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걔가 어떻게 되냐고. 그쵸? 이 반응이 맞아요. 그쵸? 지금 뭐가 맞냐면, 요거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데, 나랑 눈마의 시간에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여기를 보셔야죠. 몇 점에서 만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요 두 함수, 얘랑 얘가. 아시겠습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구하는 거야. 어차피 계산이고. 마이너스 4에 b 빼기 d일 거야. 얘가 결국에 어찐다? 0보다 크다고요. 지금. 예, 요거예요. 해볼게요. 뭐 전개를 하면 뭐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래서 아까 뭐였죠? a제곱이 4b였거든요. 여기 4b 하면 얘 없어져요. 어? 뭐지? 요거는 d번이네요. 그쵸? d번은 0보다 큰 게 맞는 것 같아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0보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그냥 틀렸어요. 네, 별 상관없는 얘기를 쓰는데 이런 건 좀 그런데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건 좀 선생님 오늘 생각해보고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뭐 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뜬금없어요, 한마디로.